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국토연구원의 박미선입니다.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청년층의 가구 유형별 주거 실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전체 발표 순서는 왜 우리가 청년층의 주거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사회적인 여건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로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청년층이 현재 어떻게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지 대략적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린 이후에 각 가구 유형별로 주거 실태를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매짐을 하겠습니다. 우선 청년층과 관련된 주변에 이제 사회 여건이 많이 변하고 있다라는 문제 제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주택 정책 측면에서는 주택의 절대적인 부족 문제나 이제 제한된 자원의 배분 과정에서 당연히 가구주 중심으로,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주를 중심으로 배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노부모를 부양하시면서 자녀들이 같이 있는 가구에게 주택을 먼저 공급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정당성을 확보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나라 모델이 사실은 이제 보편적인 복지 모델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이제 자녀적인 복지 모델이기 때문에 근로 능력이 없는 분을 이제 중심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다 보니 근로 능력이 있는 그 젊은 층이라든지 자녀 양육 부담이 없는 젊은 세대, 청년들 같은 경우는 정책의 우선순위가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과거의 정책 틀을 유지를 하게 되면 향후의 미래 가구 변화에 대해 대응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가구 원수가 굉장히 이제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데 1980년대에만 해도 1인 가구 비율이 6%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 당시엔 대부분 다 4인 가구 이상으로 거주를 하고 계셨고요. 그런데 30년이 지났더니 그 비율이 28%까지 이제 올라온 거죠. 그런데 앞으로 30년 후에는 37%까지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과거에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는 한 서너 명이 같이 식사를 하는 이제 이런 모델이 같이 떠올랐는데 요즘은 가구의 형태가 혼자 사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구 유형을 30년 후의 모습을 지켜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1인 가구가 37.3%이고 2인 가구,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 또는 모와 함께 자녀가 사는 비율이 21%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모님과 자녀 이렇게 이제 4인, 5인 이상이 되는 가구는 굉장히 적은, 오히려 그렇게 살면 특이하다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게 청년의 주거와 관련해서도 이 주변 여건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해서 청년은 사실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어느 나라든 어느 시대이든 늘 청년은 불안해 왔는데 특별히 지금 우리가 청년의 주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지금과 같은 이제 상황의 급격한 변화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먼저 청년의 열악한 주거 환경은 과거에도 굉장히 열악했죠. 그런데 이게 예전에는 굉장히 일시적이었고 과도기적이어서 금방 이제 다음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면 지금은 굉장히 구조적으로 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업이 장기화되고 있고 취업난 또 이로 인해서 만원 또는 비혼이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문제를 끊어주지 않으면 이 상황이 굉장히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전에도 부모님들은 청년 주거에 지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다수라기보다는 일부분, 이제 일부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부모님이 지원을 하시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출발선의 격차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불평등이 주택 부문에서 재생산될 가능성 때문에 우리가 주거 문제를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근데 부모님도 사실은 또 다릅니다. 부모님 세대들도 예전에는 어르신들을 모시면서 주택을 상속받는 패키지가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셔야 되는데 주택연금 등을 통해서 주택을 또 이 노후에 대한 부담을 또 여전히 안고 계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녀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면 그 자녀가 자신들을 부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딜레마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자가 선호는 뭐 여전히 높습니다만 어쨌든 보증부 월세에서 전세 자가로 이어지는 어떤 그 사다리 모델에 대해서 믿음이 좀 많았다라고 하면 지금은 주택가격 상승 때문에 이 자가 마련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졌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예전에 이제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이 우리는 옛날에 결혼할 때 지하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애 낳고 잘 살았다. 그래서 어떻게든 결혼과 출산 양육을 지속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사실 다 아시는 것처럼 결혼을
못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늦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출산을 지연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면서 사회적으로 뭐 저출생 고령 사회뿐만 아니고 사회 활력이 저하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청년 문제는 이행기 문제로 지원을 하는 것이 좋고 또 예방적인 조치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어린아이들한테 예방접종을 맞출 때 아이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많이 울죠. 그런데 사실 그때 잠깐 아프고 나면 그 뒤에 독감 걸릴 걸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 잠시의 아픔과 고통을 참으면 더 큰 미래에 추가적인 비용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청년기 문제도 지원도 역시 예방적인 조치로 필요하다.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막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행기의 전략인 거죠. 그래서 이행을 하기 위해서 아동에서 성인기로 이행해서 독립된 경제활동을 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으로 또 하나가 이제 주거가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근데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문제는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뭐 X세대, Y세대 하듯이 임차 세대 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왜냐하면 이 당신들의 소득과 주거비를 보아서는 자가로 가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해서 굉장히 자조적인 표현으로 이제 계속 임차인으로 남아있는 세대일 것이다라는 표현이 이제 나오는 거죠. 또한 이 이행기는 원래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는 게 아니고 완전히 얼어붙었다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서구에서도 그런 표현을 할 정도로 굉장히 유사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부모랑 동거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결혼을 지연하고 출산도 지연하거나 포기하면서 다음 생애로 넘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이제 계속 발생을 합니다. 특히 이제 동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문제가 심각하긴 한데 상당 부분은 우리의 정서와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사실은 많은 책임이 가 있고 또 부모님도 그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고 그러면서 청년의 독립이 늦어지고 청년에 대해 책임을 지려고 하다 보니 이것이 사회적으로 의외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청년층은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일단은 저희가 이게 주거실태 조사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저희 연구원에서 실시하는데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한 10년 정도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2010년, 14년, 18년의 자료를 분석을 했고요. 18년 현재 청년들, 그러니까 청년기본법에서 이야기하는 청년은 만 19세에서 34세이기 때문에 그 청년들이 살고 있는 가구 형태를 먼저 구분을 했습니다. 보니 한 700만 가구가 나오는데 그중에 절반 좀 넘는 분들은 부모님과 함께 사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의 한 반반 정도가 혼자 사시거나 또는 부부로 같이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신혼부부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한 4% 정도는 이런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아닌 분들과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다른 모습일 수도 있겠는데 지난 약 8년간 부모님과 같이 사는 비율은 많이 감소를 했고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뭐 신혼부부 정도는 약간 좀 줄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이 네 가지 그룹에 대해서 이제 지난 10년 정도의 시간 동안 주거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가구원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유형에서 가구원 수가 줄고 있죠. 뭐 단독 가구원들 일명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부부 가구는 보시면은 3.01명이기 때문에 부부와 아이 1명이 이제 살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고, 또 부모랑 같이 사시는 분은 3.48명이니 두 가구 중에 하나는 부모님과 본인 그리고 동생이나 뭐 형제 한 분이 있는 이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주택의 모습은 혼자 사시는 분들은 단독 다가구가 대부분입니다. 한 63%, 58% 이 정도로 비슷하고요. 그리고 부부로 사시는 분들은 점점 더 많이 아파트에 살고 계시죠. 압도적으로 아파트를 많이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부모랑 같이 사시는 분들은 부모님들의 주택 유형이죠. 그래서 대부분 그 청년 부부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아파트가 선호도가 굉장히 높고요. 기타 다른 분들과 사시는 분들은 청년 단독 가구랑 상당히 유사한 모습으로 단독 다가구 주택이 높습니다. 가구별로 소비하고 있는 주택의 면적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기 동안에 청년 단독 가구의
그 주거 면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시지만 사실은 소비하는 면적이 한 30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두 분이 사실 때, 그 부부가 사실 땐 66제곱미터 정도, 그리고 부모님과 사실 때는 80제곱미터 정도,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점유 형태는 지금 청년 단독 가구는 대부분 보증부 월세로 거주하세요. 그러니까 뭐 1,000만 원에 35만 원 이제 이런 모습인 거고요. 그 모습이 이제 더 강화되고 있고, 부부로 사시는 분들은 2010년 정도에는 그래도 전세가 훨씬 많았어요. 한 44% 정도가 전세로 살고 계셨는데 지금은 거의 절반 가까이가 자가의 모습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부모랑 사시는 분들은 뭐 부모님의 점유 형태이기 때문에 자가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78% 정도가 될 거고, 기타 동거하시는 분들은 보증부 없는 월세도 상당히 높은 모습입니다. 자가로 거주하시는 분들의 현재 주택 가격은 사실 이제 부부 가구 같은 경우는 한 2억 8천만 원 정도, 그리고 부모님과 동거하시는 분들은 한 3억 3천만 원 정도인데, 지난 한 8년 정도 뭐 명목 가격이긴 하지만 거의 뭐 1억 가까이 상승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전세로 사시는 분들의 격차가 되게 두드러지기도 하는데요. 청년 단독 가구는 지금 현재 한 뭐 7,700 정도인데, 부부나 부모님과 사시는 분들이 한 1억 8천 가까이 됩니다. 근데 이게 2010년에 가면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거죠. 한 3천, 4천만 원 정도의 전세금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 2018년 시점에서는 보면 그 전세금 규모에서도 거의 1억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이라고 해서 같은 청년은 아닌 거죠. 누구랑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따라 주거의 모습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증부 월세에 거주하시는 분 모습은, 사실 청년 단독 가구는 대부분이 보증부 월세인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한 35, 6만 원 정도 내시는 게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혹시 청년 부부나 부모님과 사시는 분들 중에도 보증부 월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한 3천만 원 보증금에 35만 원 정도의 월세를 내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단독으로 사시는 분과 기타 동거 가구가 굉장히 유사한 모습이고요. 상대적으로 청년 부부 가구와 부모 동거 가구가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거비 부담이 꽤 높죠. 그래서 주거비 부담을 보통은 자신의 월 소득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인데, 우리가 이제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월세로 좀 환산을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18%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담이 한 30%를 초과한다라고 하면 임대료 부담이 과도하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데, 전체 소득의 3분의 1을 임대료로 내고 나면 나머지 이제 생활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런 가구들이 청년 혼자 사시는 경우는 한 3분의 1 이상이 주거 부담이 굉장히 과도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가구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이게 또 기타 동거 가구도 역시 비슷하게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에 따라서 주거비 부담에 대한 체감도가 매우 부담된다라는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최저주거 기준 미달 가구도 전국적인 평균에 비해서 청년 단독 가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1명 혼자 사시는 청년은 최저주거 기준 미달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날 정도입니다. 청년 정책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주거 정책에서 어떤 부분을 더 희망하시느냐라는 물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현재의 주거 상태보다 조금 더 나은 상태로의 희망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상향이동에 대한 기대가 표출되는데, 청년 단독 가구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보증부 월세에 살면서 월세 부담이 크니까 그 두 가지가 이제 키워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부터 조금 나아지는 모습이 이제 전세이기 때문에 전세 자금에 대한 요청이 굉장히 높고요. 두 번째로 많은 요구는 월세 보조입니다. 그러니까 주거비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를 희망하시는 거죠. 아까 보신 것처럼 청년 단독 가구의 3분의 1 이상이 전체 가구 소득의 30% 이상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에 대한 직접적인 완화를 희망하고 계시고요. 청년 부부 가구 같은 경우는 현재 자가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세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구입 자금에 대한 이제 좀 더 많은 대출이라든지 이자 지원이라든지 이제 이런 식의 대출 사업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그리고 기타 동거 가구도 아까 보신 것처럼 청년 단독 가구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청년 주거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전통적으로 주거 사다리라는 말들을 사용을 했는데 어쨌든 조금 더 시작은 조금 미미하지만 조금 더 나은 한 스텝씩 올라가서 결국은 이제 자가로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제 희망적인 표현인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영국을 중심으로 한 이제 학계에서는 하우징 레더라기보다는 이제 트레드밀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 트레드밀이 우리말로 이제 러닝머신이죠. 러닝머신이라는 것은 재미있는 것이 그게 우리가 이제 운동을 위해서 뛸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그 속성이 그 자리에서 계속 뛰어야 현재 자리를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뛰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탈락을 하는 형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저소득 가구들에게 하우징 레더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이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잘못하면 어느 순간 내가 갑자기 멈추면 뭐 현재와 같은 급작스러운 경제 위기에서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언제 갑자기 탈락할 수 있는 위기일 수 있다. 그래서 주택 정책이 조금 더 이런 청년들에 대해서 또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굉장히 열심히 지금 청년 주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오늘의 포럼도 그 삶의 질도 마찬가지로 청년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우리 청년층 주거가 나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